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콘클라베라는 단어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새 교황을 뽑는 비밀 회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 단절된 채 추기경들이 모여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엄숙한 절차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천한 이후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이 영화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교황 선출 과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얼핏 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선 치열한 계산과 심리전이 오가는 이야기죠. 추기경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자기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상처까지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렬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화는 존경받던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까지 3일간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랄프 파인즈가 맡은 로렌스 추기경인데요. 그는 원치 않았지만 선종한 교황의 바램으로 콘클라베의 단장직을 맡게 됩니다. 로렌스 추기경은 굉장히 원칙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전체 회의를 이끌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회의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복잡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콘클라베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장일치제인데요. 처음부터 특정한 후보 없이 무작위로 이름을 써내지만 나름 각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맞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을 써내게 됩니다. 나름의 전략과 가치관을 갖고 투표에 임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와 배신이 동시에 벌어지죠. 특히 추기경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단선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생각보다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출되더라고요. 선하고 악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는 내내 누가 진짜 옳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들죠. 거룩하게 보이는 성직자들도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는 대부분 바티칸 안, 닫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영화를 보면서 지루하지 않고 집중력이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공간과 연출의 밀도감, 이 폐쇄적인 구조가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카메라는 가까운 표정과 눈빛에 집중을 하고 음향은 조용한 침묵 속 종소리 하나까지 크게 느껴지도록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이나믹한 상황 가운데 강력한 후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지게 되고 뜻밖의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되게 되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인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영화가 끝이 났다면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선출된 후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황으로 선출된 인물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모두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인터섹스라고 하더라고요. 설명드리자면 성적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생식기를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남자지만 자궁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선출된 교황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수술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영화는 단순히 충격적인 반전을 노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권위 구조를 고수해온 현실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설정이죠. 둘째, 이 인물이 진심 어린 신앙과 헌신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은 성별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이슈를
교회라는 보수적인 공간 안으로 끌고 온 시도기도 하죠. 이 반전 때문에 영화는 단순히 밀실 정치 드라마를 넘어서 굉장히 상징적이랄까요?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선출된 교황이 성전환자였다거나 했다면 절대 안 되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인터섹스지만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이 영화와 주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콘클라베 이야기는 극단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픽션이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고민들은 현실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전통적인 교리와 변화하는 시대정신 사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죠. 물론 변화의 방식에 정답이 없겠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인 개혁을 외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한 점진적인 변화를 옹호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 콘클라베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콘클라베 이야기지만 크리스천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 놓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시되 끝나고 나서 꼭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